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해 방송합니다. 10월 9일 방송에서 저의 전공 분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저의 전공은 군사안보입니다.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모 씨가 등산꽃 부근에서 북한군에 사살되었는데요. 9월 29일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이 씨는 자진월북을 목적으로 북한 해역까지 간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 씨의 형은 시종 일관 동생을 사명감이 강했던 공무원으로 평가하면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이 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자진월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죠.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은 자진월북으로 단정하는 분위기지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언론과 국민도 적지 않은데요. 자진월북이냐, 실족 후 표류냐, 희생자와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언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해경이 내세우는 정황증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자진월북의 동기로 내세운 채무와 이혼인데요. 이 씨의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원 정도죠. 47세의 공무원 봉급과 퇴직 후 받을 연금을 고려하면 남한에서 삶을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비슷한 연배의 공무원들은 제 말에 수긍이 갈 겁니다. 2019년 한 해 이혼이 11만 800여 건입니다. 이혼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이혼 숙려 기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진월북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어딘가 신뢰성이 없는 듯 합니다. 게다가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이 씨는 동료 공무원과 무리 없이 지냈고 근무도 잘해 주변의 평판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씨에게는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는 삶에서 부닥치는 고통으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채무와 이혼이라는 자진월북의 동기는 더욱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해경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을 자진 월북에 대비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씨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죠. 갑판에서 활동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갑판에서 추락 후 표류해 북한으로 흘러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해경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로 봐서 월북을 작심했다고 보는데요. 해경이 말하는 신발은 업무용 안전화나 운동화가 아니라 슬리퍼였고, 이는 선박에 놓여 있는 밧줄 더미 속에 있었죠. 해경은 부유물을 이용한 거로 봐서 월북을 준비했다고 보는데요. 즉 자진 월북을 위해 부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1m 정도로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작은 부유물을 월북 준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조류가 반대라서 표류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1인이 부유물을 타고 38km를 헤엄쳐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른 요인이 없다면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는 대단히 허술합니다. 해경이 내세우는 자진 월북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우리 군과 미군이 감청한 내용을 분석했는데 거기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이 증명된다면 지금까지 위에서 지적한 해경의 조사는 무용지물이 되죠. 자진 월북의 원인과 증거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 자료는 한미 공동첩보 자산인 특별정보로 군사기밀입니다. 이를 공개하면 북한이 감청에 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이 씨의 형과 아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감청 내용을 확인하기는 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확인하고 감청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감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정보위원들의 의견 일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밖에 나와서 월북이다, 아니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었던 감청 내용에 대한 함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후속 조치는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낮 12시 51분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되었고 우리 군이 22일 오후 3시 30분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4시 40분 이 씨로 특정했으며 오후 10시쯤 이 씨의 사망을 인지하고 11시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알렸고 23일 오전 8시 30분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에게 보고했죠. 실종 신고 시점부터 군이 이 씨를 발견하기까지 26시간 40분 동안 이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해양경찰. 이 씨 발견을 기점으로 6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군 지휘관. 이 씨의 사망을 알고도 9시간 30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을 문책해야 합니다. 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수색체계를 점검하고 보강해야 하고요. 보고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이 씨의 형이 UN 북한 인권사무소에 동생의 피살에 대해 UN의 공식 조사를 요청했죠. 10월 9일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와 가해자의 책임 추궁을 위해 나서겠다. 이를 위해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월북이 분명하다면 남한 정부도 여기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UN의 최고위 인사입니다. 사실상 국민 문제가 UN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력이죠.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든 그렇지 않든 해경이 발표한 이 씨의 자진 월북이 UN 조사에서 뒤집히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UN 조사에서 자진 월북이 증명된다고 해도 국제적 망신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의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UN이 손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신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